자, 저희는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요? 215쪽.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얘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산과 염기. 저번에 산화환원 반응 이야기했었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첫 번째로는 산과 염기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 중화 반응 얘기할 겁니다. 산과 염기라는 걸 처음 들으시나요? 단어를.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이런 거 살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냥 바로 갑시다. 산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기 전에 산성 물질 우리 주변에 뭐 있습니까? 현도 씨, 산성 물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콜라 좋습니다. 현도 씨. 꿀벌침? 너무 지역적이야. 하여간 뭐 그런 거 뭐 레몬, 뭐 염소, 뭐 식초 이런 것들 이제 산성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걔네들 이제 과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산의 정의는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용액에서 두 번째 H 플러스를 내놔야 돼요.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그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중요한 건 두 개야. 첫 번째 수용액에서. 수용액이 뭡니까? 물에 녹았을 때. 물에 일단 녹아야 돼. 물에 녹아야지 이제 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녀석들. 그러면 물에 안 녹고 수소 이온 내놓으면요, 그거 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뭐 이래 뭐 막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산과 염기 어떤 그 정의를 뭐 확장시킬 수도 있지 않냐. 근데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 내용에선 물에 안 녹아? 그럼 산 아니야. 두 번째, 수소이온 안 내놔. 그럼 물에는 녹는데 H 플러스 내놓지 않으면요? 그것도 산이 아닌 거죠.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산, HCl 쓸 수 있고요. HCl의 이름은 염산이에요. 뭐 염화수소라고 할 수도 있고 염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보통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았을 때는 염산이라고 해요. 하여간 얘를 비커에 넣어. 물에 넣어. 얘를 물에 넣으면 얘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는겨. 그럼 얘 H 플러스를 내놨네? 맞나요? 이제 산소 물질인 거죠. 반응식으로 한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써보자면 이런 거겠죠. HCl을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HCl이 나눴다. 자, 이렇게 물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여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세 글자. 정적이 흐르네요.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고 그때 H 플러스가 나오는 물질, 그것을 산이라고 한다. 됐죠? 산성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들을 제가 한 몇 가지? 한 6가지, 7가지 정도 그렇게 쭉 쓸 겁니다. 첫 번째, 산성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 첫 번째는 신맛이 나요. 신맛. 시큼한 맛이 납니다. 먹으면. 그럼 우리 주변에 시큼한 맛이 나는 녀석들은 다 산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큼한 거 뭐 있어요? 레몬. 좋습니다. 과일류 저도 어제 퇴근해가지고 선물 들어온 요새 뭐 유행하는데 천혜향 하나 까서 저기 천혜향 드셔보셨어요? 이거 손으로 까먹는 거 맞아? 아니면 칼로 잘라 먹는 거예요? 억지를 손으로 그냥 까먹으면 돼요? 하여간 졸래 시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안 신지 않아요? 안 신데? 천혜향은 안 신지 않아요? 아니셔요? 달달한 게 정석이죠. 네. 저도 이상함을 느끼면서 먹었어요. 신 것도 좀 있어요? 조금 더 익혀 먹으시. 아닐까요? 레몬처럼 시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시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달한 걸 기대했는데 하여간 뭐 신맛이 난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염산을 먹으면 어떻다는 거야 맛이. 시큼하다는 거야. 물론 혀가 굉장히 아야하겠지만 시큼은 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무조건. 수용액 원래는 상태라고 하는데 줄여서 수용액에서라고 할게요. 전류가 흘러야 한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비커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꼽아준 거를 연결해 뭐 건전지랑 꼽아준 거 연결하면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니까.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이걸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은 전해질이야.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뭐 소금 같은 녀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적인 지시학 반응을 해요. 어떤 공통적인 지시학 반응. 그럼 지시학이 뭔지 먼저 얘기해야 되겠구나. 지시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물에 염산이 녹아져 있어요. 묽은 염산이라고 표현하죠. 묽은 염산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게 산성을 띠는지 뭐 중성을 띠는지 염기성을 띠는지 검출하는 약품을 지시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공통적인 색깔 반응을 나타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시학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리트머스. 리트머스라고만 쓸게요. 리트머스 종이든 리트머스 용액이든 다시 리트머스 용액이든 리트머스 종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종이도 그냥 용액을 묻힌 거니까. 리트머스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이름이 어렵지 않죠? 좀 조용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틸오렌지. 두 번째 아니죠. 세 번째죠. 네 번째가 BTB. 그럼 공통적인 지시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산성 물질의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에서는 그냥 무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뭐 원래 이거 무색이었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메틸오렌지 용액은 빨간색. BTB 용액은 노란색. 이걸 띱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럼 지금 달달달달 외우나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어차피 이거 이 뒷타임에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때 중화 반응 얘기하면은 이거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중화 반응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표로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지금은 이렇게 갑시다. 요런 애들 있구나. 이름 먼저 익숙해지는 거. 먼저 갑시다. 세 번째 공통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성 물질은 일부 금속과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위로 화살표는 기체라는 뜻입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에서 일부 금속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철, 마그네슘, 아연 혹은 알루미늄 정도 4개가 국룰이에요. 4개 외우시면 돼요. 철, 마그네슘, 아연까지가 보통 국룰. 뭐 알루미늄 굳이 하자면 보통 알루미늄은 잘 얘기를 안 하지만 한 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국룰이고 왜 그런지는 저번에 제가 그 금속의 반응성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는 할게요. 근데 약간 얘네 세 마리다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탄산칼슘과 만나서 CO2 기체가 발생해요. 뭔지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좀 짜증나네요. 왜냐면은 기체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네. 상황에 따라서 탄산칼슘과 만났느냐 아니면은 일부 금속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네요. 반응하는 기체의 종류가. 그거 가지고 좀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건 일단 화학식으로 쓰면은 CaCO3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 뭐 있냐면은 뭐 계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뭐 아니면은 석회암, 뭐 그런 것들, 석회, 뭐 시멘트 이런 것도 이제 탄산칼슘이죠. CO2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여러분들 학교에 과학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바닥이 무슨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이야? 시멘트 바닥이야? 대리. 대리석이야? 과학실 바닥에 대리석. 선생님이 너무 잘 살아. 어? 네. 뭐 뭔지 모르게 딱딱한 거야. 그럼 바닥은 딱딱해야지 말랑말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과학실 바닥이 그 시멘트였어. 이렇게 시멘트에 까만 점박이들이 있고 막 그 금색 네모로 돼 있는 그 뭔지 알아? 잘 몰라. 아니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그 과학실에서 이제 묽은 염산 가지고 뭐 실험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뭐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조심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그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 뭔지 아시죠? 쪽쪽 하는 거. 쪽쪽 해서 바닥에 뿌려버렸어. 막 보글보글해요. 선생님이 오시면은 발로 딱 가려. 다시 가면은 이렇게 한번 좀 뿌려보면 막 보글보글해져. 구멍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묽은 염산이라 막 구멍이 뚫리진 않고 그 바닥이 아주 때가 타가지고 막 시꺼먼데 제가 뿌린 지역만 한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하얘져요. 청소를 해준 거죠.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제 탄산가스과 만나면은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혹시 어렸을 때나 이런 거 이제 좀 과학 실험을 해보신 분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산의 대표적인 건 식초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란을 식초에 오랫동안 넣어두면 계란 껍데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말랑말랑 탱탱볼 되는 뭐 그런 실험도 있어요. 아니 얘가 그렇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아까 나왔었던 거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자면 그럼 CO2가 나오는지 H2가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의미냐면 H2 기체든 CO2 기체든 둘 다 무색투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일단 첫 번째 H2 기체는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가연성은 뭐냐면 불꽃에 대면은 퍽 하고 터져요. 어떤 기체를 모아서 불꽃에 대봤는데 퍽 하고 터져? 그럼 그거 H2 소속 기체인 거지. CO2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면 석회수에 통과시켜요. 석회수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뿌옇게 됩니다.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로 CO2로 확인한다. 좀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산까지는 하고 싶은 산까지. 뭐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럼 이제 산의 종류들을 좀 이제 쭉 제가 나열을 해야 되겠죠. 산의 대표적인 녀석들. 우리가 외워야 되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은 5가지. 반응식까지 포함해서 이제 5가지 외우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첫 번째 HCl 염산이고요. 그 다음에 HNO3 질산. 그 다음에 H2SO4 황산. 외워야 돼. 이름까지 다. 그 다음에 H2CO3 탄산. 교재에는 조금 더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5가지만. CH3COOH 아세트산.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 하겠죠? HCl은 뭐랑 뭐로 나눠질까? 당연한 얘기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겠지. HNO3는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눠지겠죠. 이해되시죠? H2SO4는 H 플러스 2개랑 SO4 E 마이너스로 나눠질 건데 잠깐만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놓치면 얘기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제가 말하고는 있지만 H2CO3 그럼 얘도 마찬가지. H 플러스 2개랑 CO3 E 마이너스 하나. 얘는 좀 짜증나게 생겼지만 뒤에 있는 H가 띄어져 나와요. 그래서 앞에 H 플러스 뒤에 게 CH3 CO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불려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봐봐. 산성 물질들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했어요. 산성 물질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들의 성질이 전부 다 같을까? 염산하고 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산이에요. 그 탄산하고 염산하고 성질이 완전히 같나요? 그건 아니야. 다 개별적인 성질이 있어. 다시 공통적인 성질도 있을 거고 개별적인 성질도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양이온입니다. 왜냐면 양이온의 종류가 다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개별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음이온입니다. 왜?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양이온에 의해서 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성질이 결정이 되고요. 된 거고요. 산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하면 문제에서 나왔을 때 뭐 음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에 의해서 공통적인 성질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고르시질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얘기까지도 할까요?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얘네 셋, 얘네 둘. 얘네 셋, 얘네 둘을 나누는 것은 뭘 기준으로 나눈 거냐? 염산, 질산, 황산을 묶어서 우리는 강산, 산산, 아세트산은 약산이라고 불러요. 강한 산성, 약한 산성이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강한 산성, 약한 산성. 그럼 도대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강한 산성은 물에 넣었을 때 대부분 이온화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온화를 한다? 그럼 그건 강산이에요. 물에 넣었는데 다 이온화 안 하고 일부만 이온화한다? 그럼 그거는 약산이에요. 실제로는 숫자가 많이 다르지만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그냥 편한 숫자를 넣어서 설명하자면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숫자가 복잡한 숫자가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염산을 만약에 물에다 100개 넣었어. 그럼 그냥 99개 이온화하는 거야. 실제랑은 달라요.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 99개 정도 이온화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탄산을 물에 100개 넣었어. 그럼 얘네들은 뭐 한 10개 이온화한다.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야. 나중에 이제 뭐 화학원을 따로 공부하시면 그 농도 관련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숫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 숫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100개 넣었더니 얘는 대부분 나눠지는구나. 100개 넣었더니 뭐 일부만 나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강산은 대부분 이온화를 하니까 이 산성의 성질이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산은 신맛도 강하다. 수용액에서 전류도 강하게 흐른다. 신맛이 강한 거 그냥 먹어보면 되는 거고, 그치? 왜냐면 수용액에서 신맛이 강한 거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도 더 산미가 강한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잖아요. 그럼 산미가 더 강한 애가 산성이 더 강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른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가 내가 꼬마 전구를 연결했다 라고 한다면 비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마 전구를 연결했어요. 뭐 건전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생략할게요. 연결하면 불이 들어올 텐데 강산 같은 경우에는 불이 아주 반짝반짝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흐르니까 불이 저기 뭐 희미하게 들어오겠지. 그런 느낌. 지시약 반응을 했을 때에도 어떤 색깔 변화가 더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일부 금속과 만났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는 양이 더 많을 거야.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는 이산탄소 발생하는 양이 많을 거야. 강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잠깐 봅시다. 얘네들의 이제 개별적인 성질이 있어요. 염산의 개별적인 성질? 딱히 뭐 얘기할 건 없는데 굳이 찝어서 성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문제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HCl 염화수소는 NH3 암모니아와 기체와 만나서 NH4Cl이라고 하는 염화 암모늄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흰
연기가 된다 라는 것만 그냥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만한 게 없어. 교과 내용상에서는 딱히 염산의 어떤 특징들을.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거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교재에선 소개가 돼 있을 거로 제가 기억은 하거든요. 그죠? 교재에서는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한번 단행식을 굳이 적었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냐? 이 산과 연계에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냐? 엄밀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크게 강조는 안 하고. 두 번째, 산 말고, 염산 말고, 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가 이제 저기 햇빛과 만나면은 분해가 된대요. 스스로 분해된대요. 진짜 죄송한데 어떤 과정으로 분해되는지 저도 몰라요. 딱 전공이 아니야. 그냥 분해가 된대. 햇빛과 만나면. 근데 얘를 갈색병에 보관하는 거야. 보관해요. 더 얘기할 게 없어. 황산이 얘기할 게 좀 많아요. 황산은 일단 첫 번째로 황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얘는 탈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실 것 같은데 탈수가 뭐예요? 물을 뭔가 하여간 빼내는 물을 뭔가 그렇죠? 그런 것들 탈수성 그러니까 물을 이제 황산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탈수성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건 뭐 있냐면 설탕과 이제 그래서 황산이 만나면 설탕이 까맣게 변합니다. 엄청 까맣게. 갑자기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 비스무리한 거 얘기한 거 뭐있냐면 설탕은 탄수화물 맞아요? 아니요?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었냐면 탄수화물은 탄소랑 물 만나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설탕에서 물을 빼. 그럼 탄소만 남아. 까맣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머릿속에 하여간 까맣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황산은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으로 나뉘거든요. 진한 황산은 말 그대로 진한 거고 묽은 황산은 물에 탄 거예요. 진한 황산은 산이 아니에요. 묽은 황산은 산이 맞아요. 뭐 개소리냐. 진한 거랑 묽은 것 중에 왜 진한 게 산이 아니냐. 진한 황산은 하기 전에 산성의 우리 기본적인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에 녹아야 되지. 진한 황산은 물에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과 만나면 지가 물을 흡수하는 거야. 물에 녹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는 물과 만나면 그냥 지가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야. 물을 흡수해. 그러니까 산이 아니에요. 강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묽은 황산은 산이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니 선생님, 진한 황산이 물에 안 녹는다며. 근데 묽은 황산은 물에 녹인 거잖아. 뭐 개소리야. 어떻게 물에 녹인 거야? 라고 한다면 저건 거죠. 그러니까 물을 무한히 흡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바닷물에다가 진한 황산 한 방울 떨구면 바닷물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물 많이 모은 다음에 비커에다가 물 많이 넣고 진한 황산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젓고 이렇게 천천히 저어서 억지로 물에 녹여놓으면은 묽게 만들면 묽은 황산이 되는데 그것은 강산이다. 자, 그럼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이거 외우면 돼요. 써놓은 거. 진짜 이제 별거 없습니다. 탄산은 아세트산 식초에 신맛 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저는 손 탑시다.